자, 이제 그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청중들 또 얘기도 또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좀 포괄적으로 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홍 위원장님, 혹시 내년도 우리 대구 지역에서 승리를 위해서 뭐 구상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게 있으시면 이제 영입을 어떻게 하겠고. 승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근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할 때 금방 그 인물론과 또 그 광주 호남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하다 박세웅 부장님 하셨는데, 저는 지금 저희들이 호소는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10% 나왔던 5% 나왔던 그것은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그것이 대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에 와서 지역 구도를 깨겠다라고 하셨을 땐 그것이 맞다고 해요. 지금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구가 경쟁 체제가 없이 이렇게 가면 대구 자체가 망합니다. 광주하고 상관없이 대구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 체제가 가서 무기력하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대구 시민들한테 저는 호소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제가 정치를 시작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막대기를 꽂아도 무조건 당선이 되는데, 민주당에서도 막대기를 갖다 꽂아도 15% 나오는 동네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그래야 인물이 그래도 경쟁력 인물도 또 어느 부분도 나오시고, 뭐 지금도 훌륭하신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되는데, 나와도 누가 나와도 15%가 겨우 되는 이러한 정치 풍토, 일당 독점 구조 속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어떻게든 설득해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제가 항상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대구 경북이 사실 이렇게 경쟁하지 않고 지금 우리 다음 어저께 매일신문에서 나왔는가, 남북권 신공항 때문에 부산에서는 그 사람들은 가서 교통장관을 만나는데 대구 국회의원들은 가서 과장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대구가 경쟁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구 시민들도 반성해야 되지만 또 우리 민주당에서도 크게 반성해서 그야말로 경쟁력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대구 시민들한테 한번 호소해 보세요. 만일 민주당이 새로운 정권, 당연의 목표는 정권 아닙니까? 정권을 가지고 것인데, 그런 정권에 대한 생각이 있는 당이라면 대구를 외로운 생각을 할 수 없죠. 아까 몇 번이나 얘기를 하시고 했습니다만, 대구의 민주당이 시민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조금의 어떤 그 양적 여유,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는, 물론 아까 정권역을 비례대표자하고 서표에 해가지고 말씀을 우리 양승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만, 그런 그 큰 틀에서의 제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말 열악하고 힘든 대구에서의 민주당의 활동을 또 격려하는 척, 또 대구에서의 민주당의 존재가 없을 때는 우리가 집권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대구에 대한 특별한, 또 시장에 대한 특별한 그 행정적인, 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우리 양승조 최고위원 대신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말 맞습니까? 아니, 제가 조금만 더 얘기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됐습니다. 한국을 너무 많이 오거든.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이재용 청장님은 인물론과 전선론 사이에 고민이 많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민주당과 더불어 함께 대구 시민들한테 호소하면 본인이 받아놓은 표를 아마 다 까먹는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고, 그렇다고 또 민주당의 정체성, 또 자기 인생의 정체성인데 그걸 또 무시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 고민과 고민이 많은 분인데, 그러나 어쨌든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지역에 아주 많은 인재들을 경험을 쌓게 했습니다. 그 경험 쌓게 해서
이 지역의 유권자들한테 좀 설득력 있게 다가가서 지지 기반을 만들려고 했는데 다 벼슬만 하고 다 떴다방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재용 청장은 뭐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어쨌든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앞으로 고민을 좀 더 심각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자, 이제 얘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대구 지역 내에서 우리 민주당이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좀 약간 포괄적이긴 하지만 말씀들 나누었고요. 그래서 저 뿌린 만큼 거둔다. 현장에 신의 목소리가 있다. 또 잊혀진 내일이 되지 말자. 이런 말씀들 쭉 해주셨습니다. 이제 민주당 내에서 대구라고 하는 존재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점을 네 분이 각기 좀 돌아가면서 말씀을 포괄적으로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청중 여러분과 함께 토론을 좀 한 20분 정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들 쭉 하셨는데요. 민주당이 그 지역정당으로서의 뭐 한계 그것 때문에 이 지역에서 민주당 활동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 내부의 고민이고 여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내 권력 투쟁 차원에서만 이 문제를 생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뭐 전당대회 때 무슨 대의원 지분을 더 달라, 뭐 여기에 뭐 비례대표 더 해달라, 뭐 해달라 좀 다 좋습니다. 여기 비례대표 더 나오면 더 좋아지겠죠. 유리한 조건들 뭐 우리 홍 의원님 저렇게 결단하고 계시는 걸 봐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 몇 명 만든다고 이게 뭐 없어지겠습니까? 또 무슨 여기에 뭐 예산 더 준다고 뭐가 좀 나아지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의 정체성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역성보다는 그 개혁성이 더 도드라져 보일 때 우리 지역에서 민주당 활동은 훨씬 더 소구력을 가질 것이고 개혁성보다는 지역성이 더 도드라지면 활동하기 어렵고 뭐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 그런 정체성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 대구 경북의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뭐 전당대회 때마다 뭐 이러쿵저러쿵 지도부들 오늘 양채고 의원님은 좀 다르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온갖 뭐 약속들을 해왔지만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기조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는 좀 우리 이재용 청장님부터 박재일 부장님 또 양승조 의원님 또 홍일학 의원님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대구의 존재감 어떻게 만들 것이고 민주당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정식 당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당과 지구당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대단히 큰 신뢰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확인 날입니다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 하나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내년 지방선거를 대구시장은 대구 환경에서 어떻게 개최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내년에 어떤 그 꿈과 비전을 시민들에게 드릴 것인가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아마 선거 전략적으로 정책적인 모습이 아니고 선거 공학적인 이런 그 부분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은 대구에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연대해서 그런 후보를 내는 그 일이 가장 더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물단을 얘기를 하고 하였습니다만 그래서 정말로 뭐 어떤 방식으로라도 누구라도 좀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을 선정하고 힘을 모으는 비새누리, 반새누리의 모든 세력들을 결집하는 그런 그 부분에 우리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정말 막힘이죠. 민주당이 정말로 큰 그 관용과 배려로 그렇게 그런 연대체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데 합장을 서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의 우리 고모님들 비롯한 여러 선배님들 이런 거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치적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한 민주화 투쟁을 참 오랫동안 그렇게 헌신적으로 해오셨습니다. 그런 노고는 정말로 인정받고 존중되고 존경받아야 될 일로 저도 참 겸하게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만 이런 기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오랜 그 투쟁의 과정 속에서 정말 나는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이런 정치인의 의의를 끊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의 속에서 쭉 지나시다 보니까 바로 그 자체가 하나의 조그만 기득권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아까 우리 박지원 부장이 얘기를 하셨던 우리는 똑똑한데 시민들이 안 친다 하는 그런 말 표현으로 얘기가 된 거고 같은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구 지역에서의 시민들이 다가가는 그 부분을 오늘부터 큰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그 첫 출발은 늘 지나간 일들에 대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기만 반성과 또 평가를 토대로 해서 그 위에서 우리의 갈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고 만약 우리들에게 조금의 그런 기득권이라도 우리가 그걸 유지하는 데서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 좀 내려놓고 대구의 비 또는 반신노리한 세력들을 결집하는데 우리 마탱이 민주당이 꼭적 결정적으로 앞장서서 주입사하는 그 말씀을 감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홍 의원님, 다음에 북구을에서 되려면 이재용 청장한테 잘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 박재일 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 속의 민주당이 제가 좀 말하기가 자신이 있는데 민주당 속의 대구는 아마 우리 양승규 최고위원님 말씀하시면 좋을까 싶은데요. 민주당 속의 대구가 어떻게 비춰지냐는 제 추측을 좀 해볼게요. 아까 이제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오해하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선거에 자꾸 떨어지냐 대구표가 안 나오는데 민주당 지도부나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대구를 보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대구 시민이 자꾸 우리 대구 경찰들 뭐라 하려고 그래요. 너가 잘못됐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어떻게 시민을 상대로 이기려고 그러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금방민이 이야기죠. 너가 표를 잘못 찍었다. 우린 잘났는데 이런 곤란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민주당의 상대는 누굽니까? 민주당의 상대는 새누리당이에요. 새누리당을 공격해야지 시민을 공격합니까? 영털이 이거는 아니죠. 관중을 공격하면 됩니까? 선수가 상대 선수를 이겨야지. 축구를 잘했으면 이기려면. 그런 개념이 대구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내재되어 있는 약간의 그걸 뭐랄까? 좀 허위의식이랄까요? 우리나라가 운동권이나 쭉 민주화 운동 투쟁이 오는 줄기에 있다고, 숨어 있다고요. 허위의식, 우월주의, 엘리트주의, 이런 것이 민주당 내부 건재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재를 깔고 민주당 속의 대구를 보니까 대구가 영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신통치 않고 이런 거. 그럼 유인수하고 표를 어떻게 그 사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민주당 전체가 좀 깨우쳐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21세기는 그런 인명투쟁이나 어떤 이런 어떤 고리타분한 내가 무슨 대학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투쟁을 해서 그 시대 이제 하루하루 갑니다. 곧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구도 민주당이 어떤 앞으로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고, 대구가 언제까지 새누리당은 80%씩 아니면 80% 아니면 30% 찍어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 민주당 속에 또 대구라는 측면에서 저는 경의를 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도 제가 선배님들도 보면은 30년, 50년씩 줄기차게 야당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란 게 뭡니까, 여러분? 정치란 게 전국적인 목적이 권력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남을 위해서 서민정당을 한다 하는 그거는 하는 이야기고요. 진정한 마음이지만 어쨌든 그 도구를 굉장히 쟁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쟁취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독립운동까지는 아니겠죠. 그냥 선이 아주 자기의 어떤 정책 신조를 펴는 건데, 내가 그런 권력을 쟁취하지 못했더라도 평생 그런 몸에 몸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더 어려운 데서, 광주에서 무슨 국회의원 10번 하면 뭐합니까? 대구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5선이니까
돌았으면 시민이 잊어먹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 압니까? 저도 뭐 정치부 부장했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사람 국회의원 했나? 이러면 하면 뭐 안 될까? 5번, 6번씩, 5선, 10선씩, 3선씩. 우리가 과연 가치 있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도 중앙민주당의 대구를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곳이다라고 바라봐야죠. 신념 있고 어떤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그 헌신을 하는 그게 정치의 어떤 진정한 이게 좀 약간 낭만적인 시대의 어떤 정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좀 헤아려 줄 줄 아는 민주당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아마 진정한 그 어떤 그런 국민적인 통합과 지역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큰 정당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옥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누구 하실래요? 홍연 하실래요? 홍연 하실래요? 네, 홍연 먼저 하실래요? 참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이 보면은 굉장히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옳은 길로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구 시민분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지난 선거도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 민주당이 대구에 대해서 영남 지역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말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알고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책연구회 변재일 원장을 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에 대해서 연구를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프로젝트로 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뭐 얼마 들더라도 연구를 해서 제대로 접근하는 방법을 하도록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그 최고위원하고 시도당 위원장들 모임 장소에서 거기 참석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 결론을 맺겠습니다. 100만 표만 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 그리고 아주 또 이상하게 들립니다만 지금 대구 경북이 200만 표를 지고 있고는 다음에 어떤 선거도 할 수 없으니까 100만 표만 우리가 50만 표를 가져와서 100만 표만 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요즘 중앙에서 계속 그 호남 국회의원들한테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빨리 지자체 단체장, 기초단체장하고 기초의원 공천 포기 선언해라. 당신네들이 포기해야 민주당이 산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한 2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안 먹혀들더니 최근에 좀 먹혀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국회의원들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희생을 하고 희생을 했을 때만이 이 국민들이 호응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성을 합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보고 최근에 보면 민주당은 주류는 있는데 주류는 있는데 주인의식이 없다.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희생을 하지 않는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주류는 있으되 주인의식이 없고 주인의식이 있을 때 희생이 없다. 그까지는 또 인간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주류는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 희생을 하지 않고 주류는 또 계속하고 싶어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국민들로부터 정체성이나 여러 가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저는 대구에 활동하고 있는 대구에서 앞으로 해내갈 국회의원으로서 대구시당 위원장으로서 끊임없이 서울에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대구에 대해서 무식하지 않은 중앙당 지도부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뭐 영도 3위격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의 패널께서 1분 이내로 좀 못한 말씀 또 저번에 나온 정리하는 말씀들 답변해 주시고 토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왼쪽에 앉으신 이재용 우리 청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구의원으로라도 나서야 한다 하는 것 우리 김미현님의 그 말씀에 아이고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말이 정치 독점 구조를 깨는 데 있습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능력과 역량을 발휘해서라도 새누리당이 아닌 그러한 그 당선자를 배출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그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후보로서의 책임을 느끼시고 정말 어떤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셔서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지역에서의 비반 새누리당의 연대를 통해서 독점구조를 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과연 대구라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해야 될 그런 지요한 가치인가 아니면 시민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오늘 대화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용 청장님 마무리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시고 홍일학 위원장님 머리 아프게 하는 말씀이시고 양승조 최고위원님 멀리 와주시는데 시간 많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우리 강민구 당원이시죠? 가연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만 새로운 게 없다고 그러지만 많은 말씀을 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했는데 저는 그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은 구성했지만 실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게 없지만 우리가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걸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지방선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철수 신당 문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상황에서 저는 대구 경북에서 이런 일당의 지배 독점 구조를 깨는 또 균열을 일으키는 아주 의미 있는 2014년을 함께 기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승조 의원님 아주 온화하신데요. 그 속은 아주 원칙으로 단단하게 무장된 그런 훌륭한 지도자십니다.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아주 딱 어울리는 그런 분이시죠. 박재일 부장님, 여기 나오시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언론인 현직이 나오시기가 쉽지 않은데 용기를 내셨고 평소에 그 분권에 대해서 아주 놀랄만한 그 견해를 보여주고 계셨는데 짧게 좀 말씀 정리해 주시죠. 우리 조혜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언론이 할 수 있는 건 한계했어요. 이제 원체 언론도 많고 옛날처럼 무슨 사설을 하나 써서 무슨 정치가 바뀌고 이런 시대가 지났어요. 저도 그 아주 원어고된 아주 수만 명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물론 개인적인 사명감은 또 다른 각도 두기를 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겨 듣겠습니다. 앞으로 정치는 또 여러분한테 희망이 기회가 주어진다는 시절이 보도록 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10년, 20년 지나면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나 무슨 대구 경북의 27대 빵, 27대 빵 아시죠? 국회의원 27명 중에 27대 빵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호남에서 비슷하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나 하고 이렇게 더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다음 기회 한번 되시면은 앞으로 시대는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싸움, 무슨 분권 문제, 지방 분권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계층의 어떤 문제를 뛰어넘는 한국 사회의 어떤 굉장한 이슈가 될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돌파구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홍일학 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능한 앞으로도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런 세미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망은 이렇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야당 국회의원이 하나 있으면 뭐가 달라진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제가 소개받을 때는 아직 서울에서 비례대표라고 소개를 받습니다만은
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왜 대구에 갔느냐 그러면 창조정치하러 갔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당 국회의원이 돌아다니면 뭔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대구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우리 양승조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전, 충남은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미를 보는가 하면 선진당, 민주당, 새누리당을 자꾸 바깥하면서 대접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구 시민들이 이 재미를 좀 느끼게 해드리면 돼요. 이 한순간일 것 같아요. 제가 이 야당 국회의원 하나 돌아다니고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떤 재미가 있는지를 아직 재미를 모르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재미를 느끼도록 해드리도록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열심히 하고 언론들도 좀 노력해 주시면 대구 시민들이 그 재미를 느끼는 순간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 앞으로도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서울에 가면 요새 여의도에 독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독일이 유행을 많이 합니다. 뭐 교육도 배워야 된다, 뭐 히든 챔피언, 뭐 기업도 배워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사회도 복지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제가 독일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30년 이상을 독일하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을 보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노력합니다. 아주 악조건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은 하나의 몸이 있을 때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뽑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독일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김태훈 우리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시민 목소리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저는 현장이 교과서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을 떠나지 말고 현장에 일이 안 되면 그냥 현장에 주저앉아서 있읍시다. 있다가 보면 또 기력이 날 수도 있고 또 갈 수가 있으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당원 동지들 힘을 합쳐서 가면 1년이 그렇게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우리는 꼭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여러분들 목소리를 듣는 것을 조금 더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기회로 좀 미루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들 의혹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뿌린 만큼 거둔다. 둘째, 현장에 신의 목소리가 있다. 셋째, 창밖에 여인이 되지 말자. 넷째, 자식이 위는 부모 없다. 다섯 번째, 가르치려 하지 말라. 여섯 번째, 꿈을 포기하지 말라. 입니다. 여러분 함께 수고하십니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분의 패널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